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2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19번 문항을 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항을 분석하기 앞서서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제가 뛰어넘었는데 18번 문제를 뛰어넘은 이유는 뭐냐면 18번 문제에서 출제된 것은 라이겔루스의 교수 설계 3대 변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설계를 할 때, 즉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무언가를 어떠한 중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조건들 세 가지가 크게 뭐냐고 해서 조건 변인, 방법 변인, 결과 변인에서 세 가지 변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라이겔루스의 교수 설계 3대 변인이죠. 이 내용이 왜 뛰어넘었냐면 2013학년 교육과 객관식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 제가 다뤄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이론에서도 제가 이론 강의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언급하기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하는 이론 강의는 꼭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핵심 것들만 간추려서 제가 이론 강의를 하고 있고 13학년도 교육학 문제에서도 나왔고 12학년도에서 나왔다는 말은 라이겔루스의 교수 설계 3대 변이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라이겔루스의 3대 변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임용에서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출제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뭐 100% 맞추긴 힘들지만 우리는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러면 그 확률을 어떠한 근거로 할 수 있냐? 많은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론들 중에서 중요한 이론들, 그리고 중요하면서도 현실에 적용 가능한 어떤 이론들, 그러면서도 교육과 객관식 기출문제 다뤘던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출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걸 뽑아낸다는 거죠, 시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에서 맞아떨어진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중액교육과정이라고 한다든지 영교육과정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교육 정책 결정 모형들, 그래서 뭐 쓰레기통 모형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 점증 모형, 최종 모형 이런 모형들도 전부 다 제가 이론 강의에서 교육행정에서 다뤄드렸었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기출문제도 출제가 되었었죠. 그대로 서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이겔루스의 교수 설계 3대 변이는 여러분들이 꼭 완벽하게 숙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9번 문제는 교육 공학 파트에서 해당되는 벌로의 SMCR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SMCR 모형이 뭐가 중요하나? 별로 안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과 교사의 소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벌로의 SMCR 모형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벌로의 SMCR 모형은 이거예요.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 송신자와 수신자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체제적 접근을 한 사람이 바로 벌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저거 이게 여러분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과 의사소통을 해서 지금 교육학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분께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본론은 뭐라고 했냐면 체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를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것을 둘러싼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그 하위 요소들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지 이 의사소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체제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설계에 대해서도 체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사람 간의 그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소통을 높이기 위해서도 체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그것을 둘러싼 하위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것의 목적을 달성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적 접근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건 에디 모형이야, 디케일이 모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과 연관된 체제적 접근이라면 여러분들은 벌로의 SMCR 모형을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제적 접근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벌로의 SMCR 모형 말고도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객관식 문제 출제되었던 요소는 벌로 SMCR 모형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벌로의 모형에 기초로 해서
학습자가 수신자가 되겠죠. 교사가 송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와 송신자 간의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볼러의 관점에서 의사소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면 어떻게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다. 본래의 모형은 송신자부터 메시지가 통로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과 구성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비춰주고 있다. 그래서 메시지가 그리고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하나하나 그 하위 요소들을 분석하는 체제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체제라는 건 결국 뭐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관련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체로서 동일 목적화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합리적 전체를 형성하는 각 부분의 결합체이다. 말이 어렵죠. 결국 뭘 의미하냐면 어떠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합의 구성 요소로서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라고 하는 거는 독립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체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에 접근의 각 요소들은 기능은 독립적으로 발휘하는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체제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의 하위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접근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수신자, 송신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체제적으로 접근하냐, 이렇게 내용 요소를 하위적으로 잘 분석을 했어요. 어려워 보이는 표이지만 여기서는 포인트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3개가 있냐? 일단 합의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왜 SMCI 모형이냐면 이 앞글자를 땄습니다. sender, 그리고 receiver, message, channel 이렇게 해서 SM 앞글자를 따서 CR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이 4가지 요소들 중에서 또 하위 요소들이 있는 것이다. 근데 하위 요소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절대로 본론의 모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 요소들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강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소통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과 태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내용을 더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사가 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방법으로 전달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교사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러한 방식을 써서 이러한 예를 들면 퀴즈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영상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사만의 기술 영역이 있어야 돼요. 태도는 뭐냐면 열이에요. 열이. 교사가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냐,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냐, 그 열정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과 열정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효율성,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교사가 열정을 가지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달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효율성은 높아지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을 받아들인 학습자 또한 다양한 필기 전략을 쓰고 능동적으로 경청하려고 하고 그러한 기술을 활용하면서 열정적으로 그 교사의 수업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과 태도는 이렇게 수신자, 송신자에게 모두 다 필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론의 모형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기할 요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식, 사회, 체계, 문화, 이건 뭐냐? 이것도 쉽습니다. 정보원,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 사회, 체계, 그 전달자의 지식, 사회, 체계, 문화적 요소와 정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신자의 지식, 사회, 체계, 문화가 일치할수록 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친구와 이야기할 때 훨씬 더 말이 잘 통하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더 격렬하게 내가 열정적으로 막 말을 할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보 전달자일 때 수신자가 친구일 때 서로 간에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문화, 사회체계, 지식, 즉 경험의 장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의 장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정보원과 수신자의 속성을 고려해서 의사소통을 높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하위 요소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정보원이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 요소는 뭐냐? 뭐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핵심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소주제, 그리고 어떤 코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장르로 표현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떠한 시간수, 공간수, 어떠한 내용 전개 방식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게 바로 메시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메시지도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자체가 메시지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로의 관점에서 학생과 소통을 할 때 M단계, 즉 메시지의 하위 요소에 해당하는 거,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면 효율적으로 소통이 증가하는가, 즉 메시지 요소에 대한 걸 골라라 했죠. 그러면 시험에서 충분히 메시지에 대한 요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이거 해당되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하더라도 교사가 수신자에게 전달할 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을 모두 다 느끼는 상태에서 전달하면 수신자는 훨씬 더 내용을 빠르게 숙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말로만 전달하면 청각으로만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각자료도 보여주고 냄새도 맡게 해주고 그 수신자의 미각도 자극하고 촉각도 자극하고 이런 다양한 감각 채널을 이용한다면 훨씬 소통이 높아지는 거죠. 왜? 수신자는 이 5가지 감각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오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 감각 기관을 활용해서 내용을 전달해주면 훨씬 효용이 높아지겠죠. 그것과 관련된 게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러의 관점에서 이렇게 체제적 하위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수신자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 이거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뒤에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저와 함께 그 내용을 보면서 본로의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꼭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